여러분,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걱정이 많으시죠? 연이은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주가도 시원치가 않고요. 자, 그런데 트럼프의 경제 정책, 과연 한국에 나쁘기만 한 것인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가 조금 지혜를 잘 발휘한다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마가 플랜을 역이용한다면 우리 경제가 더 한 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축하 인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고받은 내용 중에서 가장 언론을 많이 탔고 또 주목을 끌었던 얘기가 바로 조선업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얘기 끝에 한국 조선업 대단하더라. 한국 조선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할 대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99년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기자로서 가까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만 갔던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한국의 대우그룹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김우중 회장이죠. 이 김우중 회장이 IMF 사태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돌파구를 찾느라고 한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만들어 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주상복합하면 우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연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위에는 주거시설이 있고 1, 2층에는 고급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더랬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주상복합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비즈니스맨으로서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 타워, 또 트럼프 월드라는 것이 바로 주상복합의 원조예요. 당시 사업가였던 김우중 회장은 트럼프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트럼프 타워, 그 브랜드를 돈 주고 사자. 그러면서 대우가 부동산 쪽에서 한번 제기를 해볼 그런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을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김우중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자, 이제 사업은 우리가 중대한 도장을 찍었으니까 우리가 좀 모시고 싶은데 견학 가고 싶은 곳이 혹시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는 트럼프 주니어라는 아들도 그때 있었어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죠, 아들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골프 한번 치고 싶다, 한국에 와서. 골프 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우중 회장이 골프를 못 쳐요. 못 치는 게 아니라 안 치는 것이죠. 골프 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해서 골프 안 치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인 정희경 여사를, 사모님을 골프장으로 보내서 골프 접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요구. 한국에 배 만드는 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배가 조선이 배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사업업자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에 배 잘 만든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대우그룹이 옥포에 대우 옥포 조선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세계 최고의 선복량 생산을 하는 세계 최대의 공장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여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날아가서 옥포 조선소로 갑니다. 그 크레인 최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트럼프가 감동을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 아주 자그마한 나라인데 아주 굉장히 저력이 있구나. 그래서 대우와 트럼프의 사업이 잘 됐고 그 결과로 지금 탄생한 것이 여의도에 가면 트럼프 월드라는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브랜드를 주고 대우로부터 돈을 받게 됐고 이런 인연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런 인연 때문에 그 대우와 트럼프도 잘 됐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조선을 통해서 한미 협력을 해보자는 것을 취임 첫 축하 인사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주 하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 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한화오션해양. 이것이 원래 대우조선인데 대우조선이 결국 망해서 산업원에 걸쳐서 지금 한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 회사들이 트럼프 효과로 주가가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자, 이 협력이라는 것이 배 관련 협력이라는 것은 미국은 조선소가 많이 없어요. 배를 만드는 것은 한국, 또 배 정비하고 수리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제일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철강이나 알루미늄 또는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것은 지금 관세 폭탄을 맞고 있는데 거꾸로 조선 분야에서는 트럼프 수혜, 트럼프 특혜가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미국의 선박법입니다. 미국은 선박법상요, 선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 선박의 주권.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 이 배가 독일에서 만든 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쟁 때 결정적으로 미국의 그 해군의 전력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태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비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미국은 아예 100여 년 전에 선박법을 통해서 미국에 만드는 함정이나 함대는 반드시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공장은 조선소죠. 미국의 조선소를 두고 있는 미국 소유의 미국 국적의 조선사여야만 된다. 함정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상선도 미국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이를테면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LA를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무조건 미국 업체들, 미국의 조선소에서만 건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한국과 조선산업에서 협력을 하고 싶다 해도 이 선박법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청신호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 의회에서요, 공화당 의원들이 이 선박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미국 조선소가 아니어도 좋다. 동맹국이라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도 좋다. 그런데 지금 미국 동맹국 중에 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지금 배를 제일 많이 만든 나라는 중국인데 적성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조선 건조 능력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뒤져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주에게 엄청난 대박이 오는 것이죠. 자, 미국은 왜 이렇게 선박을 많이 국가적으로 지으려고 하느냐? 지금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문제인데 경우에 따라서 여차하면 중국과 한번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 거기서는 지금 전운이 지금도 상당히 살벌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은 배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왜냐? 예산도 부족했지만 미국에 배 만드는 조선소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을 의식해서 항공모함, 함대 엄청나게 만들어서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함대가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해상 충돌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 함대를 늘리겠다, 배를 늘리겠다 했는데 미국 내 사정을 보니까 미국에 조선소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에 발주하려고 그랬는데 선박법에 의해서 해외 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서는 법안이 현재 드디어 발의가 됐습니다. 아직 통과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밀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조선산업은 굉장히 큰 호재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조선산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에 우위를 갖고 있고 미국이 지금 목줄이 탄단 말이죠. 이것을 지렛대로 해서 다른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런 데도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트럼프 시대에 한국의 성장을 다시 한번 열어주는, 한미관계의 동맹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중대한 보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폭탄과 이에 맞설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